자, 두 가지입니다. 뭔가 입력하고 엔터 했을 때 동작하면 폼, 컨트롤 시프트 C로 클릭해가지고 걔가 뭔지 태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폼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회원가입 폼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폼이란 거 아시겠죠? 자, 지금 페이스북 안 하고 인스타 하잖아요. 저 인스타에서 댓글 달고 엔터 쳐본 적 있어요? 그거 폼이에요. 자, 카톡 메시지 입력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엔터 폼. 거의 많은 것들이 폼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폼이 뭐 하는 건데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폼 쓰는 용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 자, 우리는 제출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폼은 거의 두 가지를 많이 하네요. 두 가지. 추가, 수정입니다. 영어로는 create랑 자, update 기능을 할 때 써요. 자, 이때 우리가 전달하는 타입은 뭐 아직까지 몰라도 되지만 post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암호 처리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비밀스럽게 전달해가지고 백엔드에서 여러분들이 가공 처리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시면은 지금 데스크탑에 써도 되고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걸로도 되고 모바일에도 다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폼이라는 친구는 추가나 수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는 회원을 추가하는 거라든가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상태도 다 뭐가 쓰이겠어요? 폼에 있습니다. 우리 폼생 폼사가 그 완전 다른 거예요. 폼으로는 개발자는 추가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했던 크러드 중에서 CU에 해당하는 두 개짜리라 기능이라면은 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럼 뭐다? 중요한 거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앱 자체가 안 돌아가져요. 클릭으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자, 폼에는 잘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콤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자, 사용법. 탭 하시고, 자, 라벨 태그 플러스 인풋 플러스 뭐 셀렉트 정도면 되겠네요. 뭐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이 세 가지 태그를 써가지고 폼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을 추가하셔가지고 이거를 동작하게끔 합니다. 자, 이거는 내용물, 이거는 동작하는 버튼. 자, 총으로 친다면 뭐죠? 방아쇠라던가 뭐 화약, 뭐 총알 이런 건 다 내용물이 되겠고요. 방아쇠는 버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고 확인하시겠지만 폼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새로 고치면 됩니다. 자, 제출했을 때 무조건 새로 고치면 돼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출하는 순간 화면을 다시 그리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고치면 안 좋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자, 탭 하시고 해결, 새로 고침, 방지, 자바스크립트라고 적혀요. 자, 새로 고침 방지해가지고 비용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HTML만으로는 이거 새로 고침 방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회원 가입 폼이라는 거 만들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상품을 구매했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자, 폼의 타이틀 부분만 건드려 주세요. 상품 구매라고 적읍시다. 자, 바디 태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폼 안에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고 라이브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웹브라우저를 띄우시고 왼쪽에는 VS 코드. 자, 창 분할부터 할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빠르게 뭔가 입력해 봅시다.
자, H1 적으시고 여기다가는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적읍시다. 제목을 좀 적을까요? 좀 그럴싸하게.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천리향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천혜향인가? 네. 여기는 제주 천혜향 천혜농이라고 하죠. 천혜농. 좀 그런가? 네. 제주도에 있는 천혜향을 키우는 농장입니다. 자, 이곳에 과수원이라고 했죠. 자, 천혜농에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상품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법 만들어 볼게요. 자, 엔터 하시거나 탭 하시면은 액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액션은 무시하시고 다 지운 다음에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작성을 하세요. 작성을 할 때 라벨 태그와 인풋 태그를 섞어가지고 쓰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자, 라벨 태그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일단 폼 무시하시고 안에다가는 자, 받는 분 성함이라고 적어주죠. 밑에다가 인풋을 적어주시고 자, 플레이스 홀더라는 곳에 자, 요즘에 홍길동 안 쓰죠, 그렇죠? 예, 안유진 적읍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배운 것만 리드미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드미에 와가지고 리드미의 아랫부분에다가 샵 2개 쓴 다음에 인풋 태그를 좀 정의해 봅시다. 인풋 태그. 인풋 태그에는요. 자, 뭐가 들어가냐면 타입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타입. 글자 또는 비밀번호, 암호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다른 것도 엄청 많아요. 제가 다른 거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 보려면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 바 하시면 됩니다. 자, 타입 들어가셔가지고 다 지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인풋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마도 텍스트, 체크박스, 라디오, 패스워드 뭐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여기에는 텍스트라고 남겨둘게요. 자, 뭐 어디 가요? 컨트롤, 고마워요. 자, 컨트롤. 자, 그 다음에 안유진.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인풋은 누구랑 친구냐면요. 라벨이랑 친구입니다. 예, 저희 와이프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실과 바늘이라고 해요. 실과 바늘. 자, 라벨과 인풋, 실과 바늘입니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라벨 태그와 연결 가능. 자, 연결이라고 하는 건요. 현재 페이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는 상관없어요. 웹 브라우저 안에서 어디든지 떨어져 상관없어요. 끝과 끝에 있어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엔터 탭 하신 다음에 대시 적고 라벨의 호 값과 인풋의 id 값을 같게 주면 됨. 자, 이제 해봅시다. 라벨의 for에다가 뭔가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똑같은 값을 인풋에다가 id 값에 줘보세요. 저라면요. 받는 이니까 자 R이라고 줄게요. 레시피언트의 줄임말로 R 적어줍니다. 자, 인풋에다가는 id 값에 R 적을게요. 자, 이거 따라올 수 있겠죠? R 정도는 빠르게 치고 저장합니다. 자, 제가 마우스를 들어가지고 클릭해 보는 동안 빨리 R 적으시고 인풋 잡았을 때 파란 색깔 되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받는 분 성함을 클릭해 보세요. 잘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풋이 여기에 없어. 한참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기브 태그가 100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붙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차이가 안 나네.
여기다가 로렘 쳐가지고 자, 이거를 복사해 볼게요. 저는 엄청나게 긴 문구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저 라벨과 인풋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라벨 클릭해 볼게요. 뿅. 아랫부분에 인풋으로 집중시켜 주죠. 자,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 우리가 인풋을 꼭 클릭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글자를 클릭해도 인풋으로 이동시켜 준다라는 장점이 있죠. 여기까지. 저는 돌아가야 되니까 지울 게 많네요. 자, 다시 인풋을 라벨 옆으로 끌고 옵시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는 또 한번 라벨 만들어 볼게요. 라벨. 이번에는 아이템이라는 뜻으로 I라고 적어줍시다. 자, 상품 선택이라고 적어줄까요? 자, 상품 선택 아래다가도 한 번 더 입력해야 될 친구는 이번에는 select입니다. select. 자, select에도 id가 들어가요. 그러면 I라고 입력해 볼까요? 자, 네임은 필요 없어요. id에다가 I 입력하고 나서 자, select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리드미 와가지고 샵 2개 쓴 다음에 select. 자, 항상 라벨 태그와 연결하면 좋음. 연결해가지고 쓰세요. 이제 연결이라고 한다면 라벨에는 꼭, select에는 ID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select에는 방법이 select 태그 안에 자식 태그로 옵션이라는 걸 넣어줍니다. 옵션 태그와 사용합니다. 예시를 보여주면 좋겠죠. 엔터 치시고 탭 한 다음에 자, select 태그 적으시고 자, select 닫고 엔터 2번 한 다음에 자, 옵션 여기다가 옵션 1. 자, 그런데 옵션의 오프닝 태그 안에는 value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옵션 이라고 안 적고 한국말로 옵션 1로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옵션 1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출력이 됩니다. 자,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자, 옵션을 선택할 때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옵션 태그 안의 value 값을 받아옴이라고 적어줍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보이게 만들고 값을 따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예전에 컴퓨터 예를 들었지만 이번엔 농장이죠. 천의 농에서 소과, 대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대과가 알이 크니까 당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자, 보통 이제 천에 한 박스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 6개짜리 18,900원이라고 칠게요. 18,900원이라고 소가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소가는 189,000원이에요. 가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격을 18,900원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15번 태그 안에 옵션 적어볼 거예요. 옵션 1번에는요. 밸류 값에다가 189,000원 적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소가 18,900원이라고 뻥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사기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자, 저장하시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이번에는 대과는 0한 개 빼버리고 얘도 18,900원이라 하면 좀 18,900원 할게요. 자, 이제 select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클릭해 보시면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대과와 소과가 저는 이제 알아요. 맛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런데 소과가 18,900원이다. 이건 완전 개꿀인데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때 진짜 가격은 얼마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값이 아니라 밸류에 적어둔 값입니다. 밸류에 적어둔 값은 10배, 189,000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다가 이거 설명이 잘 된 것 같네요. 3번 적을게요. 지금 우리 거에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미리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 내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옵션 보기라는 옵션을 쓰죠. 그때는 셀렉트 안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옵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밸류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옵션을 자,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선택할 수 있죠 이제. 자, 이때는 밸류가 없기 때문에 셀렉트가 상품이 선택되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3번. 자, 밸류를 입력하지 않은 옵션 왜래? 태그를 플레이스홀더처럼 사용한다고 합시다. 자, 근데 플레이스홀더 뭔지 모르죠? 자, 플레이스. 자, 석진 씨, 플레이스가 뭐예요? 플레이스. 장소 좋아요. 그 다음에 좋아요. 주다도 있습니다. 홀더 무슨 뜻입니까? 잡는 거 맞아요. 장소를 잡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인풋에서 뭐겠어요? 이게 뭔지 미리 알려주는 게 플레이스홀더입니다. 얘는 예시를 적을 때 사용합니다. 또는 사용 설명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상품을 선택해 주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플레이스홀더 역할이에요. 자, 준비되셨어요? 마지막 갑니다. 셀렉트에 있는 마지막 옵션. 자, selected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해서 미리 값을 정해 줄 수 있음. 자, 저는 촌해농의 농장 주인입니다. 비싸게 많이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과보다는 189,000원인 소과를 파는 게 많이 남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접속했을 때 대과가 아니라 소과를 먼저 보여주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옵션에 자, 두 번째 옵션 소과에다가 자, 오프닝 태그 벌려가지고 자, selected라는 거 적어주고 저장합니다. 자, 새로 고침해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해도 소과가 먼저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플레이스홀더가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과를 선택시켜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양심이 돌아왔어. 셀렉트를 자른 다음에 대과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selected라고 하는 이 값이 주어진 친구한테 먼저 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과를 새로 고침해도 기본 값으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개발자죠.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selected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넣어보는 거예요. 소과에도. 새로 고침. 자, 어떤 결과가 나왔죠? selected가 주어진 마지막 옵션 태그에게 집중시켜 줍니다. 저도 방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 네. 자, 적어봅시다. 자, selected 속성을 중복되게 부여한다면 마지막 옵션을 선택해 줌.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네, 해봐야 합니다. 자,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 자, 다 선택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받는 분의 주소값만 적고 이제 끝을 내자고요. 자, select 아래다 한 번만 더 input 실습입니다. 라벨 태그와 input 태그를 조합하셔가지고 작성 한번 해보세요. 받는 분의 주소값을 받아옵시다. 이때 태스크입니다. 라벨과 인풋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풋에다가 플레이스 홀더라는 값으로 받는 분의 주소에 예시를 적어주세요. 대전, 중구, 무슨 동 이런 거 4분 정도 드릴게요. 자, 우리에겐 배송지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배송지 R 이거를 컨트롤 D로 선택 안 하면 안 되네요. 탈락. 자, 다운표까지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D 빠르게 A를 적어줍니다. 자, 얘로 여기다가는 뭐 대전 예전에는 뭐 썼더라? 예시로 여기다가 뭐 서울특별시 뭐 강남 스타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송지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되면요, 라벨 4랑 인풋의 ID 값이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하고 폼을 작동시켜 볼게요. 자, 폼을 작동시킬 때는 우리가 뭐 쓴다고 했었죠? 리듬에 보시면요, 버튼이라는 걸 쓴다고 합니다. 자, 버튼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인풋 아래, 자, 리드미에 오셔가지고, 자, 샵 2개 쓴 다음에 제출 버튼이라고 적어봅시다. 제출 버튼. 자, 1번 그냥 버튼, 2번 인풋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그냥 버튼 보여드릴게요. 자, 버튼 만들고 주문하기라고 적어볼까요? 얘는 끝. 자, 이거 클릭할 때마다 살포시 정말 빠르게 세로 고침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세로 고침 되고 있는 거. 네. 자, 양식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버튼에 오프닝 태그 오셔가지고 공간 벌리고 타입을 검색해 볼 거예요. 타입. 이 속성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버튼, 메뉴, 리셋, 서브밋 딱 4개 있어요. 자, 그런데 버튼의 기본 타입은 무조건 서브밋 이거입니다. 그래서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적어도 제출합니다. 자, 왜냐면요, 석진 씨, 서브밋가 뜻이 뭐예요? 맞았어요. 제출이란 값이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타입을 안 적어도 된대요. 완전 편하죠? 이게 개꿀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문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죠? 취소도 해야 되겠죠. 취소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취소 누르면은 양식이 제출돼 버리네. 내가 원치 않는 소과 18만 원을 내가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네.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버튼의 기본값이 submit라고 한다면, 자, 타입을 검색하셔가지고 첫 번째 버튼을 넣고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버튼의 타입이 버튼입니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이라고요. 그냥 누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튼 클릭할 때마다, 자, 얘는 제출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버튼 만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제출하게끔 할 때는 submit, 그게 아닌 다른 버튼에는 타입을 버튼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취소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버튼, 여기다가는 초기화라고 적어볼까요? 적으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받는 분 성함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보세요. 자, 꼭 제 이름 적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적으세요, 제발. 자, 이름 적고 주소창에다가 열심히 적어보세요, 이렇게. 대전. 자, 열심히 적었죠? 자, 주문하기 누르면은 새로 고침 돼가지고 다시 적어줘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마지막 버튼 초기화 눌러보세요. 새로 고침이 되지 않고 글자만 싹 바꿔줄 겁니다. 뿅. 자, 초기화에다가 잠깐만, 제가 스타일 한 개 안 넣었는데 이거 새로 고침 됐죠? 자, 타입을 넣어봅시다. 초기화 버튼의 타입은요, 리셋입니다. 리셋. 자, 말 그대로
자, 석진 씨, 리셋 뜻이 뭐예요? 다시 초기화. 맞아, 초기화하는 거예요. 네, 한 번쯤은 넘어올 줄 알았어 이렇게. 자, 리셋은 리셋하는 겁니다.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이름 입력해보고 초기화 눌러볼게요. 자, 초기화 클릭하면은 새로 고침 없이 이 인풋장을 싹 지워주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언제 쓰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자, 1번 제출 버튼의 버튼 보겠습니다. 자, 타입 속성의 기본 값이 submit임. 자, 근데 언제 한정인지가 중요합니다. 폼 안 한정입니다. 자, 폼 태그 안에서만 됨이라고 적어줘. 자, 이 모든 버튼을 컨트롤 X가 아니라 Alt 키 누른 채로 한 칸만 내리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자, 주문하기 눌러보세요. 새로 고치면 안 되고요. 취소, 초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뭐라고 했죠? 폼 태그 한정입니다. 항상 버튼은.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타입들이 많았어요. 자, 기본 값이 서브미트니까, 자, 양식 제출 안 하게 하려면 타입을 뭘로 주면 되죠? 네, 버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화 할 때는 리셋 타입 주면 돼요. 자, 메뉴는 저도 뭔지 몰라가지고 잘 안 써요. 버튼들을 안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자, 25번부터 초기화란이 세 가지 버튼 없애버릴게요. 버튼 3개 없애버리고 인풋을 검색해 봅시다. 여기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버튼이라고 있어요. 얘를 탭 하시면요, 바로 value에다가 값을 입력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는 주문하기라고 적어줄게요. 자, 버튼이랑 스타일이 똑같단 말이죠. 얘는 뭐야? 바로 이게 안 되네. 좋네. 자, 얘는 버튼 중에서도 타입이 버튼인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는 인풋이라는 거가 오프닝과 클로징 태그 사이에 값을 적는 게 아니라 value라는 곳에다가 이름을 입력해 줘야 돼요. 자, 적고 넘어갈게요. 자, 인풋에 있는 버튼은요, value의 값에 이름을 넣어줘야 함. 제출 노노. 자, 그러면 이 value 값을 취소하기라고 바꿀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인풋 중에서도, 자, 컬런 적으신 다음에 sub 적으세요. sub. 자, 탭 합니다. 자, 우리가 제출할 때 submit라고 했죠? 얘도 제출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주문하기라고 적고 저장하시고 클릭해 보세요. 얘는 새로 고치면 됩니다. 안 되네. 왜 되네? 되네. 잘 되죠? 자, 그러면은 버튼의 타입을 submit라고 해야지만 제출하기 버튼으로 작동함. 마찬가지로 value 값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셋도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인풋에다가 아무거나 입력하고 인풋 R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인풋 R 적으시면 리셋 있습니다. 여기도 value에다가 초기화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름, 주소 입력하고 초기화 한번 눌러볼까요? 잘 되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폼 태그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떠한 컴포넌트 만들 때 div 태그로 하나의 컴포넌트를 정의했는데, 이번에 폼 태그는 뭘로 정의하면 되겠어요? 폼이라는 걸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폼 태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끼리 서로 연관이 있다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걔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남이에요. 자, 어떤 여성분이 두 분의 남성과 카톡을 해요. 하지만 두 분의 남성 모두와 사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한 사람만 사귀어야 됩니다. 언제? 사귄다고 했을 때부터.
그게 폼이랑 똑같아요. 폼이라고 하면서 연관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서로 작동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셔가지고 아이가 생기고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집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제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과 바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라벨과 인풋의 관계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을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합시다. 자, 폼 아래다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소스는 폼.js입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이제 폼 HTML은 안녕할게요. 자, 왼쪽 파일에다가 세컨드를 우클릭하시고 파일 한 개 만드세요. 폼.js고요. 연결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헬로만 적어주고 저장하신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컨트롤 시프트 I로 자, 콘솔 창 열어주세요. 이제 폼 태그를 잡아와서 새로 고침 방지부터 시작하고 볼게요. 준비됐어요? 갑시다. 자, 1번 줄 지우고 자, const form이라는 걸 불러올 겁니다. 다큐먼트라는 친구한테 qs라고 잡아라고 시킵니다. 이번에 잡을 때는 그냥 폼 적지 말고 바디 안에 폼 태그로 잡아오라고 한번 시켜보죠. 이게 맞나? 네, 맞네요. 자, 바디 태그 안에 있는 폼 잡아와 걔를 가지고 스타일 줘가지고 확인부터 합시다. 폼 점 스타일 점 보더 문자열 안에 1픽셀 솔리드를 줍시다. 자, 잘 잡히는 거 보니까 제가 제대로 잡아왔네요. 이제 폼으로 이벤트 리스너라는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새로 고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폼 점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있습니다. 저에게 실행할 이벤트는요, 제출 서브밋입니다. 그래서 자, 다운표 적으시고 안 적혀 있는데 서브밋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쉼표 엔터입니다. 자, 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 화살표 함수로서 어떠한 함수를 작성할 때마다 인자값으로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괄호 적고 이벤트 적은 다음에 2라고 적을게요. 간단하게. 얘는 화살표 함수 중괄호 엔터입니다. 자, 실제로 이 점 하시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프리벤트 디폴트 하라고 이미 알려줍니다.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괄호 하시면 얘는 이제 새로 고침 방지해 줍니다. 잘 되는지 보시려면은 주문하기를 클릭해 보세요. 이제는 새로 고치면 안 돼요. 자, 얘를 주석 처리하고 나서 저장하시고 해보세요. 새로 고치면 됩니다. 다시 해제하시고 보시면 새로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막아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따오면 돼요. 첫 번째 따올 친구의 이름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아까 R이라고 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recipient R 맞네요. 자, const name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 name에다가는요, 다큐먼트한테 qs로 자, body 안에 있는 폼 안에 있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id 값으로 R 가지고 오라고 시켜버려요. 자, R이라고 하는 id가 딱 한 군데 주어져 있습니다. 라벨과 연결된 이 인풋이요.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출력해 볼까요? name value를 출력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름을 입력하고 나서 주문하기를 클릭하면요, 자, 8번 줄에 이 value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요. 잘 잡아온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거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const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란 게 선언해 볼게요. 자, 이 친구도 id가 i라고 있었습니다. 다큐먼트 qs라는 친구로 자, i라는 친구를 잡아와 가지고 콘솔 로그 아이템 밸류를 해봅시다. 자, 이름 입력하고 주문하기 클릭.
자, 18만 9천 원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소가 말고 대괄호를 클릭하고 주문해 보세요. 자, 0 줄어있는 거 보이시죠? 확실하게 잘 바뀌는 게 보이네요. 자, 마지막 친구는요, 주소입니다. const address는 다큐먼트한테 qs로 샵 a라는 친구 잡아오라고 한 다음에 콘솔 로그 address의 밸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들을 막 하신 다음에 주문하기 클릭하셔가지고 진짜 잘 되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자, 이름, 아이템, 가격 이런 거 다 나오네요. 그렇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문한 로직만 짜면 끝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 메시지를 작성하셔가지고 한 출력만 해보죠. 자, const 메시지는 자, 백틱을 사용하시고 달러 사인과 중괄호 쓰신 다음에 name 님 저희 천혜농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하신 상품의 가격은 달러 사인 중괄호 쓰시고요. 여기다가 방금 전에 가져왔던 아이템 밸류 자, 이렇게 적으면 되나? name.value네요. 죄송합니다. name.value님 가격은 아이템에 있는 가격입니다. 받으실 주소지는 address라고 하는데 저장해둔 value가 맞으신가요? 라고만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컨펌을 통해 가지고 정말 배송하겠냐? 라고 물어보고 확인을 받으면 그때 주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 컨펌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괄호 열고 엔터 컨펌 괄호 엔터 하지 말고 메시지 입력할게요. 자, 컨펌에다 메시지 넣고 나서 if로 끝나는 데다가 오셔가지고 중괄호 적으시고 자, 알러트 합니다. 주문이 시작됩니다. 뭐지? 배송 준비 배송이 시작됩니다. 곧이라고 적어주네요. 곧 배송이 시작됩니다. 아니면 else 쓰셔가지고 중괄호 알러트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혜향 개꿀맛. 자, 적어줍시다. 자, 이제 이름을 입력하고 배송지를 대전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주문하기를 눌렀을 때 자,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상품의 가격은 자, 0을 살짝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18,900원이겠죠. 대전 2라고 쳐야 되는데 여기다 메시지를 2 또는 가라고 적어주시면 좀 더 매끄럽게 될 것 같아요. 대전이 맞으신가요? 아니요. 개꿀맛인데 한 번 더. 자, 오케이 했을 때 곧 배송이 시작됩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문창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은 로직을 완성했으니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예쁘게 꾸미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만들어 줬고요. 저는 연결 작업을 해봅시다. 폼 CSS에다가 모든 것들의 마진과 패딩 값을 0으로 보더 박스 보더 박스인가요? 보더 사이즈인가요? 뭐죠 이름이? 박스 사이즈이네요. 네. 보더 박스. 자, 얘를 저희가 리셋 CSS라고 합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왼쪽 편에 있는 HTML의 헤드 태그 안에다가 링크를 검색하셔가지고 폼 CSS를 연결해 주세요.
자, 저장하니까 지금은 없던 여기 보시면 미세한 갭들이라던가 마진 값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 달라붙어요. 자, 지금부터 div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깔끔하게 묶어줄 겁니다. 자, 먼저 폼 태그를 잡으시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위아래로 정렬시켜 버렸어요. 자, 그런데 보고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렬시켜 버리면 조금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일단 버튼들이 문제가 돼요. 버튼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줄에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몇 가지만 잡고 갈까요? 자, 폼 안에 있는 라벨을 잡아가지고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그리고 컬러도 연하게 그레이로, 마진 바텀이라는 거에다가 뭐야 이거 한 5픽셀 정도 줘가지고 띄우기까지. 나쁘지 않네요. 다 끝났으면 자, 폼 안에 셀렉트와 쉼표 폼 안에 인풋을 잡아가지고 하이트를 40픽셀로 줍니다. 자, 크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셀렉트도 그렇고 인풋도 그렇고 포커스 되었을 때에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얘를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라인을 선택하시고 None이라고 주세요. 자, 선택했을 때 뭐 이상한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라이트 그레이로 연하게 주는 겁니다. 아주 연하게요. 자, 근데 셀렉트에는 안 되는 속성이 한 단계가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인풋 창에다가 패딩을 위아래는 0, 좌우는 10을 주고 저장합니다. 자, 보시면요, 셀렉트도 왼쪽에는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라고 하나요? 꺽쇠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안쪽으로 안 온단 말이죠. 얘 꼼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다 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진 바텀을 20픽셀 줄까요? 자, 인풋과 셀렉트를 선택해가지고 줬더니 자, 다음 건 예쁘게 주는데 중요한 건요, 이 버튼들마다 다 20씩 줘버리네. 이것도 문제가 있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이 친구들 해결하러 갑시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HTML 가셔가지고 마지막 인풋 3명 있죠? 이거를 모두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클래스를 주시던가 두 가지를 하세요. 저는 div 줄게요. 자,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div 한 개 만듭니다. 그리고 엔터. 공간 만들었죠? 이곳에 이 세 가지 인풋이 올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클로징 태그에 속하는 이 div를 선택하시고 Alt키 누른 채로 3번 내리시면 됩니다. 폼 태그 바로 위에까지 div를 내려주세요. 저장하시면 이제 이 친구들은 자, 위아래 나란히가 아니라 좌우로 나란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SS 돌아오신 다음에요, 폼 안에 있는 div를 잡아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자, 보더 값을 줘가지고 내가 누구 작업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작업하고 있어요. 자, 이상한 마진 값이 들어가 있죠? 얘부터 없앨게요. 폼 안에 div 안에 있는 인풋에는 마진 바텀을 0이라고 해제해 버립니다. 자, 이제 얘는 다시 돌아왔어요. 자, 30번 줄에 보더 있는 부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까지만 주시면 자, 이상한 갭들 다 사라져 버렸네요.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폼에 있는 이 div 인풋들을 버튼의 사이즈 비율을 좀 조절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플렉스를 1 주고 시작할 건데 다 1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비율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문하기가 제일 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어제 배웠던 폼 안에 div 태그 안에 있는 첫 번째 요소인 first child라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플렉스를 2라고 줍니다. 자, 주문하기가 제일 커요. 자, 그럼 버튼 스타일 줄 때 어떻게 줄지 좀 감이 오시죠? 자, 2번 버튼에다가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좋아하는 색깔을 넣어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아쿠아 마린 되게 세더라고요. 뭐 이런 색깔 줄게요. 그 다음에 컬러 값만 뭐 화이트 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나쁘네요. 안 되겠다. 자, 아쿠아 마린을 다른 거 마젠타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화려하죠? 이렇게만 줄게요. 버튼 딜인지 모르겠네요. 그쵸? 클릭할 때 효과가 없어요. 걔도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4번에다가 하나만 주고 갑시다. 자, 커서 포인터라는 거 주시고 얘는 이제 버튼이라고 만들어 주죠. 제가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도 패턴화 하셔가지고 쓰면 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자, 34번에 있는 이 셀렉터를 복사하셔가지고 아래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하버 잡으시고 오파서티를 0.8 주세요.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 연해집니다. 미묘한 연해짐이 저는 보여요. 거의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치고 붙여 넣은 다음에 액티브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한번 클릭하는 그 순간을 액티브라고 합니다. 이때 오파서티 0.5 트랜스폼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스케일을 주세요. 0.98이라고. 버튼이 살짝 작아집니다. 클릭할 때. 취소하기. 이런 식으로 버튼 효과를 한번 주고 시작합시다. 자, 스케일을 더 작게 만들면은 효과가 더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끝. 필요 없는 보도 값을 찾아가지고 지워주세요. 저는 30번, 24번, 아니다. 어디야? 폼 어딨죠? 아, 이건 자바스크립트 준 거구나. 네. 자, 저장하시고 하나만 더 주면 끝날 것 같네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9번 줄에 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맥스 위드라는 거를 우리가 300 픽셀로 줍시다. 가운데 정렬을 위해서 마진 값에 위아래는 0, 좌우는 오토. 자, 주시고 자, 끝을 내죠. 이제 웹브라우저를 아무리 키워도 일단 폼은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한 가운데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